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현재 동갑내기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직업이고 출퇴근을 따로 하지 않고 집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선 작업실 겸으로 쓰고 살고 있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며 규칙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일상에 전에 없던 거센 물보라가 온 세상을 휘감은 듯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생을 저와 함께 이날 이때껏 그랬던 것처럼 사이좋게 잘 지낼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릴 적 말 안 듣고 싸운 것도 한때였고 대학 들어가면서 혼자 알바해서 돈 벌어오던 걸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맛에 살았고 취직하고 나서는 1년치 월급 조금 들어다가 같이 세부여행도 갔었습니다. 어릴 적 고생해서 사셨던 엄마에 대한 보상이나 다름이 없었고 어떻게든 그 보상을 자식이고 엄마가 전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야 한다 생각했기에 하나 있는 남동생이랑 부모님만큼은 정말 각별하게 모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취업하고 4년도 되지 않아서 심장질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당시 엄마가 혼자가 되었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셔서 저희 남매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결혼이 많이 늦은 편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엄마의 존재가 원인이기도 했어요. 혼자서 조금만 내버려 두면 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정신을 놓고 사시는 엄마를 돌봐드리고 좀 더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엄마랑 결혼하고 출가한 남동생 없이 둘이서 살며 오순도순 참 정겹게도 지냈습니다. 딸내미랑 같이 단 둘이서만 친구처럼 사는 게 겨우 적응이 되셨는지 점차 상태가 나아지셨고 급기야 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가면서부터는 먼저 빨리 결혼을 하라면서 떠나가라고 보채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야 자식들을 다 키워놓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 말에 뒤늦게야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소개를 주선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딴에는 엄마 때문에라도 결혼을 좀 늦지막히 하려 했는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나이 많은 며느리 들어오는데 결혼을 안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서 저희 남편에게 저 들으라고 한번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 나이가 누군가에겐 전혀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늙은 나이란 걸 눈치 보며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고 엎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마저도 저희 엄마가 마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실까 싶어 친정으로는 아무 말 전하지 않은 채 시모를 대신해 사과하는 남편만 용서하며 결혼을 했네요. 시모는 참 별나고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한테 천성이 타고나는 것이 있을 테니 못됐다고까지 말을 하지는 않으려 하는데 시모는 정말 앞뒤라도 씌인 여자 같았어요. 혼자 사는 저희 엄마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친하지도 않던 결혼 초 저희 집에 모여서 하신 말씀들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전화를 받는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고 저희 부부랑 시모 그리고 저희 엄마 넷이서만 남겨져 있던 그때에 사돈은 참 인생이 기구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남편 먼저 죽고서 혼자 못 살아요. 저 사람 없이 나 혼자 도대체 어찌 살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저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내 손에 꽃 쥐어주는 거 그렇게나 좋아해요. 가끔은 앞치마 메고서 내 밥 차려준다고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던지. 밥 차려주는 남편 둔 게 최고지 뭐. 라면서 남편 일은 저희 엄마 앞에서 인생이 기구하다며 시작을 하더니만 급기야 자기 남편 자랑을 막 내려놓는데 저 나이에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쯤 되니 주변에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 하나쯤은 있을 터인데 배우자 잃은 사람의 슬픔 하나 배려를 못해주나 싶어서 저는 저대로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하겠다며 애꿎은 음식 얘기를 하고 있고 엄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사돈비에 맞춰준다면서 끝까지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힘들어했던 저희 엄마였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억지로 웃어 보이고 계신 모습에 저는 정말 천하의 죽일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엄마 앞에서 시모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굳이 대화 주제로 꺼내보면서 시모는 그 밖에도 저희 엄마가 하루는 위아래로 검정색 목폴라와 조금 짙은 청색의 긴 바지만 입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자마자 누가 또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다 설마 나도 내일 죽었다고 장난치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장례식을 다녀온 것 같단 말을 웃으면서 신뢰를 무릅쓴 말을 뻔뻔히 뱉어내는데 와 정말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 무슨 말을 라며 제 말을 끝내지도 못했고 남편은 딴에 지 엄마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무식하고 예의 없는 줄은 아는 건지 산 사람을 왜 죽는다고 표현해 라면서 그만하라고 떽떽거리면서 뭐라 하는데 진짜 저 입에서 언젠가 뭐가 터져도 단단히 터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던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는 늘상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말은 함부로 잘한다.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말하는 사고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젊은 네가 참아야지. 그래야 네 신랑이랑 더 오래도록 속 편히 잘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시댁을 이해해야 잘 살 수 있어. 라면서 이해를 하란 말을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엄마도 시어머니랑 비슷한 나이셨고 분명 시모 입에서 나오는 남편 어쩌고 하는 소리들은 엄마도 너무 듣기 싫으셨을 텐데 제가 중간에서 걱정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을 텐데도 저의 평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해하라고 먼저 타일러주기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엄마의 딸이자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엄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잘 알지. 내가 무조건 무시하고 참을게. 라면서 억지로 대수롭지 않은 척을 했네요. 그렇게 모녀가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철저히 마음의 벽을 쌓으면서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웃고 뒤에서는 서로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해가며 참 속 뒤집어질 정도로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엄마 속이 시원할 정도의 사이다 같은 한 방을 시모한테 먹을 만도 했는데 저는 참 바보같이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라 여기면서 감히 시모한테 대꾸를 해볼 생각을 못했었어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모여야지 이번 달에도 라면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자 모임을 주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서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나 남편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늘 불편하고 뭔 일이 터질까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패싸움 나는 게 아니라 시모가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웃으면서 꺼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가끔 속을 뒤집는 시모는 너무나 저희에게 익숙한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지라 평소에 일하고 돈 벌며 살 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남편과 사랑을 나누다 엄마한테 안부 연락을 드리면서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욱 각별하게 조심을 해가며 만남과 인사를 이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조차 읽지를 않으셔서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된다며 제가 일부러 남동생한테 또 연락을 했고 남동생이 바빠서 퇴근이 늦을 것 같다는 말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엄마네 집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이시다 보니 자식인 제가 좀 유별나게 엄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고도 남을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친정에 가는 길이었음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이 핸드폰을 한참 보지를 못하다 문득 엄마 생각이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남편은 연락이 없고 뭔 일인가 싶어서 한참 기다리다 퇴근해서 집에 가던 도중 남편으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도 너무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구급차를 부르고서 엄마를 이송시키고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서는 먼저 남동생을 불렀다며 이제서야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뭐에 홀린 듯이 병원을 찾고 엄마의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야 엄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충격과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이 가슴이 아파와 숨이 멎겠더라고요.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남동생의 애꿎은 등짝을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하나 둘 내가 그간 엄마한테 했던 말들과 동생이 했던 말들, 내 남편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프시고 죽을 만큼 힘드셨을까 하며 과거를 떠올려보던 중 빠른 시간 내에 시어머니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한결같이 죽은 우리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혼자 살면 외로워 죽을 것 같을 텐데 사돈은 참 용케도 잘 버텨요.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고인의 유족을 농락한 날들. 우리 남편 없음 나 진짜 살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곁에 같이 나이 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또 행복한 일인지는 사돈은 절대 모를 거예요. 라면서 지 남편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을 구태여 입 밖에 꺼내는 개진상짓을 시전한 날들. 그 모든 날들 중에서 시모가 저희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다 못해 칼로 난도질을 한 그 순간들이 모조리 다 영화의 필름 마냥 꺼내져 머릿속을 흘러가는데 제 입 밖으로 그만 죽여버릴 거야.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라는 화부터 내버렸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남동생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단번에 알겠었는지 참아, 지금은 어머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게 우선이야. 라면서 제 화를 겨우겨우 달래더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라 저 정말 차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야 한다며 마음을 달래가며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부르면 내 딸 하고 일어나 와줄 것 같은 엄마가 누워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코가 달아 없어질 만큼 뜨겁고 사무치는 눈물이 흘렀으나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드려야 엄마가 떠나시는 길만큼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아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달래주는 제 하나뿐인 남동생의 말을 들으며 씩씩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부고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남편과 남동생이 옆에 없었더라면 진작에 정신줄 못 잡고 쓰러졌을 텐데 옆에서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켜주는 남자들 덕분에 힘을 얻으며 장례를 치렀는데 저 정말 장례식장에서 피를 볼 뻔했습니다. 글쎄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모가 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른 채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그냥 곱게 뻗어있는 지저분한 생머리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누구한테 드라이라도 세게 바꿔온 사람 마냥 머리가 완전히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서는 곱게 묶여져 있고 가까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할 때에는 급기야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쳐발라선 피부가 희고 눈썹부터 눈화장까지 곱게 되어 있는데 와씨 진짜 그 꼴을 보는 게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저리 마음 속상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누워 계신데 사돈이란 인간이 하다하다 이제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저리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을 짓을 한 채로 나타나니 열불이 나 죽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화장을 곱게 해서는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메이크업까지 풀로 서비스를 받은 모양인데 그 상태로 와서는 우리 엄마 앞에서 코인의 명복을 빈다며 인사하는 시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이미 살기가 가득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남동생도 얼척이 없다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헛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진땀을 빼며 시모를 빨리 내보내겠다고 어여 자리에 앉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라며 시모의 등을 떠밀고 있고 시모는 자신을 요상히 쳐다보는 저를 보며 갸우뚱대더니 네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나를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 힘내라 아가. 라는 말을 하면서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나갔어요. 순간 동생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어떻게든 엄마의 장례까지라도 잘 치르는 것에 집중하자며 화를 달랬고 저는 장례부터 화장하고 엄마를 납골당에 봉안해 드리기까지 정말 엄마 잃은 슬픔과 동시에 시모를 향한 분노로 머릿속에 잡념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한 건 단단히 절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그 행동 거지며 인성은 고쳐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 후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동생과 동생처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마지막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곤 제가 어떻게든 동생네 부부한테 수고했다고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발인하고 화장하고 정말 그 과정 동안 남동생이 저만큼이나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옆에서 올케가 남동생 챙긴다고 옆에서 같이 엄청 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모두 아이가 없는지라 어떻게든 서로 배우자만 챙겨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 부모 없이 남동생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끼리라도 엄마 없이 새로이 살게 되는 이 시점을 잘 시작해보자는 마음이라도 다져보려 손수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같이 저희 집에 가보니 집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는 자리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들어와 계셨는데
니네 걱정돼서 내가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먼저 밥 차려놨는데 사돈네도 오는 줄 몰랐네. 더 차려둘걸. 라면서 얼른 부엌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떠미시더군요. 평소 남편이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 늘상 집에 있어서 남편 보러 저 없을 때 집에 자주 오고 가고 하셨던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내 집안에 말도 없이 들어와 있다는 것부터 짜증이 순간 확 나버려서는 남편을 째려보니 남편은 자기도 계신 줄 몰랐다는 말을 하려는 건지 손을 흔들어대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어필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라는 것에서부터 열불이 터져선 당분간은 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억지로 본 것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만 제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난 후부터 무조건 이해하고 참으라고 했던 엄마의 오랜 가르침 때문에 엄마 앞에서 시모한테 제대로 욕 한 바가지도 못해줬던 것이 두고두고 한이 맺혀 죽겠는데 부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생일 케이크를 보는 순간 제가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뭐 어디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요? 생각은 하고 밥상을 차린 거예요?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또라이가 생일 케이크를 먹으라고 올려둡니까? 진짜 보자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라면서 뒤에 있는 남동생 부부한테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며 가슴팍을 치면서 뒤돌아보자 남동생 부부도 뭔 얘기냐면서 황급히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있는 생일 케이크에 빡이 쳐선 한숨을 내셨고 급기야 남동생은 올케를 보며 겨우 화를 누른 채로 씨발 이란 욕설을 크게 뱉어내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겠다며 그게 아니라 장래 내내 우느라 당 떨어졌을 것 같아서 사온 것 같은데 그지? 그렇지? 그렇다고 말해. 라면서 자기 엄마를 어떻게든 변호를 하겠다며 별 같지 않게 당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해대며 중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그 말에 웃기지 마! 라면서 남편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쳤다면서 그 와중에 너 미쳤냐? 네 엄마 죽은 걸 왜 우리 아들한테 지랄이야? 라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며 소리를 쳤고 그 순간 뒤에서 남동생도 이제는 사돈 어른이고 뭐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어서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장례 끝나고 온 사람들 앞에서 케이크를 선물하는 게 제정신이야? 아우 씨바 진짜 그동안도 역 같았는데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면서 당장이라도 한 대 치겠다면서 다가서서는 위협을 하는데 그걸 본 남편도 제 남동생의 덩치에 감히 말려보겠다고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동생을 말릴 수 있는 건 저나 올케 둘뿐이었어요. 동생을 옆에서 겨우 말려가면서 사실 속으로는 동생이 한 대라도 시모의 낯짝을 쳐주길 바랬지만 끝까지 붙들어 말렸습니다. 그 더러운 짓, 손에 사람 뺨 때리고 피 묻힐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짓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간 엄마가 살아계시던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로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장례식장에서의 짙은 립스틱을 바른 화장과 메이크업이라는 희대의 뻘짓에 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메이크업을 받았던 것이 맞다는 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초췌해져 있는 얼굴과 밋밋한 머리카락으로 서 있는 시모를 반드시 응징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하다 사돈 장례식장에서 사돈이 떠나가는 길에서조차 속을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에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하고 나타나서는 이제는 남은 자식들한테 케이크라도 떠먹여주면서 우리 엄마를 또 한 번 더 욕보이를 하시는 거고요. 정말 제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어머님은 악랄하시네요. 살다 이렇게 악랄한 늙은이는 내가 진짜 처음 본다고. 라면서 시모의 밋밋한 머리를 잡아당겨서는 앞에 있는 생일 케이크 위로 시모의 얼굴을 처박아 던져버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손을 허우적대며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시모 때문에 식탁 위의 밥 반찬들이 죄다 쨍그랑거리며 사방으로 떨어져 나갔고 시모는 숨을 못 쉬겠던지 고통스럽다며 급기야 식탁 위를 손바닥으로 세차게 치며 그만하라 신호를 보내더군요. 뒤에서 남동생이 못 봐주겠다며 자기 손까지 들어선 시모의 머리를 한 대 더 깊숙이 케이크 속으로 박아버리던 그 순간 결국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건지 한 번만 봐줘 제발 노인네 노망난 걸 나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라면서 저희 남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매와 올케는 그간 시모의 악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직접 본 것도 있어서인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고, 저는 시모의 고개를 그대로 들쳐 올리자마자 얼굴을 씻길 생각도 안 하고 시모의 구렛나루를 세게 잡아당겨서는 그대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노인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차버리며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 쓰러지는 시모를 따라 일어나 애초로이 쳐다보던 남편에게 너도 나가. 이 상황에서 네 엄마부터 걱정되고 네 엄마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되면 나가서 네 엄마 뒤처리나 하라고. 천하의 죽일년 같으니라고. 감히 엄마 잃은 자식들한테 생일 케이크를 갖다 처먹일 생각을 해? 확 진짜 대가리를 뽑아버릴라. 라면서 남편을 보다 말고 시모를 향해 다시 나가서는 발길질을 갈기고 침을 퇴 뱉었습니다. 시모는 벌벌 떨면서 아파트 찬바닥 위에서 두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지 엄마를 챙긴다고 나오지를 않은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한 남편의 뜻을 짐작하고는 저희 집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이 짓을 엄마가 살아계셨던 생전에 보여드렸더라면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걸로 모자라 매일 밤마다 피토할 지경입니다. 단순히 아빠가 그리우셔서인지 아니면 시모의 말들이 가슴에 박혀 비수가 되어서인지 세상을 떠나실 적 엄마의 심정을 제가 감히 어찌 헤아리겠냐마는 이 두 이유 모두 시모의 하찮은 말들로 인해서 벌어진 감정들일 테니 저는 저대로의 엄마를 위한 복수를 했다고 여겼습니다. 동생네 부부도 옆에서 잘한 거라 저를 토닥여주기 바빴고요. 남편은 차마 지 엄마를 패버린 것에 잘했다는 말은 못했지만 면목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난장판이 된 부엌을 치우겠다며 저희 보고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시모랑 씨름하느라 힘을 썼더니만 진이 다 빠져서는 주저앉았고 결국 그날 저는 동생네 부부한테 뜨신 밥 좀 차려주려다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체했습니다. 벼랑간 정말 사람을 쳐보는 더러운 짓을 다 해봐서 남편을 볼 때면 아주 살짝 아들 앞에서 어미를 때린 아나무인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죽은 제 친정엄마 영정사진만 보면 제가 지금 누워있다가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무를 때리고 욕보인 건 두고두고 제 인생의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로 잘한 제 인생의 업적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